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신동입니다. 영재 아이들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됩니다. 어떤 나라든 이 우수한 아이들을 소홀히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 우수한 아이들은 차세대, 그러니까 미래 세대에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또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우수한 아이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들, 우리 이런 아이들이 있다면 집에서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반듯하게 잘 키워내도록 노력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IQ 요인 중에서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은 제가 유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에 관한 얘기를 했죠. 오늘은 그래서 환경에 의해서 IQ라는 그런 요인이 있는데, IQ의 하위 요인들 중에서 주로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무엇인가? 환경이 좋으면 이러이러한 능력이 많이 변화가 된다, 그런 얘기죠. 사실은 환경이 좋다는 말은 두 가지로 우리가 환경을 나누어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물리적인 환경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좋은 그런 시설적인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집에 개인적인 방이 있다거나, 그다음에 아주 좋은 여건을 잘 갖춘 이런 거를 물리적인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심리적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심리적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이가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늘 엄마가, 아빠가 아주 꾸중만 하고 잔소리만 하고 아주 열심히 하는데도 그냥 계속 보채고, 이런 것은 심리적으로 그 아이가 이렇게 성숙하게 되는데 장애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부모님들은 늘 관심을 가지고 정말 아이가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이란, 그래서 물리적인 환경과 심리적인 환경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물리적인 환경이 좋다 그래가지고 환경이 전부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리적인 환경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집은 물리적인 환경은 좋지만 심리적인 환경은 별로 안 좋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집은요, 심리적인 환경은 좋은데 물리적인 환경이 좋지 못하고, 이런 아주 좀 부족한 그런 환경을 갖출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물리적인 환경과 심리적인 환경을 같이 이렇게 균형 있게 잘 맞춰 나가야만 환경이 좋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환경에 의해서, 우리 IQ 요인 중에서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런 가장 대표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그 요인 세 가지를 제가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요인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어휘력입니다. 어휘력이에요. 어휘력. 이 어휘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대상의 이름이 붙은 거죠. 이름을 말하는 거죠. 모든 대상 이름이죠. 아빠라는 것도 어휘고요. 엄마라는 것도 어휘고, 뭐 삼촌, 뭐 작은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동생, 나가서는 친구, 누구의 이름까지, 그 다음에 슈퍼마켓, 뭐 백화점, 무슨 뭐 지하철, 버스, 뭐 오토바이, 뭐 이렇게 전부 다 어휘죠. 어휘죠. 이 어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휘를 우리가 머릿속에 정리를 할 때는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의 역할. 이 부모의 역할은 사실은 아이에게 어릴 때 어휘를 많이 갖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부모님들 보면은 때로는 이 어휘 중에 너무 모국어는 무시하고 영어만 가르치려고 하시는데, 영어 공부 필요합니다. 영어 필요해요. 앞으로 우리가 이 사회생활 하거나 아니면 대학에 가거나 공부를 할 때 영어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어릴 때는 이 영어보다는 모국어를 먼저 탄탄하게 잘 쌓아주셔야 돼요. 어휘를 잘 갖게끔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어휘가 아주 탄탄하게 돼 있어야 그 어휘를 통해서 뭐가 발생하느냐면은 바로 이제 이해력도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해력을 떠나가서 언어의 유창성도 갖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런 걸 통해서
바로 사고력이라고 하는 생각의 힘이 크게 되는 겁니다. 생각에는요, 비판적 사고라는 것도 있고요, 창의적 사고라는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사고가 있어요. 이 사고의 가장 바탕에 있는 게 뭐냐? 어휘입니다. 어휘. 이 언어적인 부분이죠. 언어적인 부분은 대개가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환경에 의해서 차곡차곡 쌓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GIQ 중에 지능이라고 하는 것 중에 결정적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결정적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언어와 관련된 부분을 결정적 지능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바로 어휘력입니다. 어휘를 탄탄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끝말 이어가기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책을 읽을 때 어려운 어휘가 나오면 어휘에 대해서 엄마가 자꾸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지능 검사를 해보면은 어떤 아이가 굉장히 똑똑한데 다른 거에 비해서 언어가 뚝 떨어지는 아이가 있어요. 언어 능력이 뚝 떨어져. 그 중에서도 어휘력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능력은 높아요. 굉장히 높아. 이게 바로 뭔지 아세요? 한국어 공부는 안 시켰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뭐 유전적인 능력은 높은데 한국어 능력이 떨어져. 이게 바로 뭐냐면 이건 환경적으로, 후천적으로 좋은 조건을 제공해 주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어휘력이고요. 그러면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결정이 되는 그런 요인 중에는 바로 언어 이해력입니다. 언어 이해력과 유창성이에요. 언어 이해력과 유창성. 언어 이해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휘가 많이 쌓여요. 어휘가 많이 쌓이게 되면 그 어휘를 가지고 우리는 뭘 하게 되느냐? 이제 대상을 해석하고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자, 나무를 한 번도 못 본 아이가 없겠죠. 그렇지만 나무의 이름을 정확하게 아는 아이는 많지 않아요. 어떤 나무가 있어요. 우리 지금 도시에도 그렇고요, 시골에도 그렇고 나무가 굉장히 많잖아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아주 한국을 대표하는 소나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뭐 감나무라는 것도 있고 뭐 등등등 있어요. 사과나무도 있고요, 배나무도 있고 뭐 여러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여러 나무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몰라요. 애들 물어보세요. 모른다고요. 나무야, 그냥 나무. 나무는 총칭어예요. 그런 거와 관련 전부 다 총칭어. 자, 저 나무가 뭐지? 몰라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그 어휘를 모르기 때문에 그 나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부족해요. 나무에 관련된 것만 있는 게 아니죠. 그다음에 과일에 관련된 것도 있죠. 그다음에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나요? 땅에 심겨져 있잖아요. 그럼 땅에 관한 정보가 있죠. 그다음에 나무 뭐 과일이 열려도 과일이 처음에 열리는 거와 나중에 열리는 게 색깔이 다르잖아요. 처음에는 대개가 초록색, 그런 푸른 퍼랑 뭐 초록색, 연한 초록색 이런 거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과 같은 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익을 때가 되면 빨갛게 되는 거죠. 감도 마찬가지잖아요. 감도 그렇고요.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를 하려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면 어휘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리고 언어 이해예요. 이거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지하철을 안 타본 사람은 지하철이 어떻게 움직이고 사람들이 어떻게 내리고 타고 하는 걸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자, 미술관에도 가는 거 좋아요. 미술관에 가면 그림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미술관에 가면 꼭 엄마들이 그냥 쭉 보게만 하지 마시고 큐레이터를 통해서 설명을 듣게 해주셔야 돼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냥 가서 그림만 보면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뭐 때문에 이 그림이 그렇게 소중한 글이고 이 그림이 아주 유명한 그림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설명을 들으면 아, 이게 시대적으로 어때서 그런 거구나 하는 거를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언어를 많이 쓰게 되면은 언어에서부터 계속 파생된 언어가 나와요. 파생된 언어. 파생된 언어가 바로 뭐냐면 새끼를 치는 것이죠. 새끼를 쳐요. 새끼를 계속 치다 보면은 여러 아이디어들, 여러 어휘들, 그다음에 이런 게 막 쌓이게 되고 그런 걸 통해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죠. 굉장히 넓어져요. 그래서 언어를 이해하고 언어를 유창하게 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어머니들이 도와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버지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를 갔느냐. 아이가 맨날 책만 읽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책만 읽어갖고는 부족해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책을 많이 읽으면 굉장히 똑똑해질 것 같지만 아니에요. 책만 읽는 거 가지고는 대단히 부족합니다. 경험이 있어야 돼요. 실제적인 경험. 그래서 여러 곳에 많이 데려가 보는 게 좋아요. 사실은 이 서울에 살아도 뭐 여러 궁들이 있거든요. 창덕궁이라는 것도 있고요. 뭐 창경궁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궁이 있어요. 뭐 덕수궁이라는 것도 궁도 있어요.
지방에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에도 여러 곳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 데려가서 봐야 돼요. 보고, 실제 보고, 거기서 나오는 언어, 거기서 나오는 어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해의 폭을 넓혀야 돼. 그래야 나중에 얘가 이제 시험을 칠 때도 이해를 물어보잖아요. 이해를 물어봐요. 그 다음에 또 유창성을 물어보잖아요. 글을 쓰려면요, 유창성이 높아야 돼요. 그래야지 다양한 글을 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요, 처리 속도입니다. 처리 속도. 처리 속도는요, 기억이라는 것, 내가 정보를 저장하는 것과 관련지어서 그 정보를 처리하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저장했다가 반응하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반응하려 그러면 반응하게 되면요, 바로 손가락을 움직여야 돼요. 글을 써야 돼요.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똑똑해요. 똑똑한데 대답은 잘하는데 글을 쓰라 그러면 굉장히 느려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소근육이 발달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부모님들이 데리고 나가서 자꾸 운동을 시키셔야 돼요. 어릴 때부터 신체적인 활동을 많이 시키셔야 돼요. 매일 아파트 안에서만 뛰어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거를 짚는 훈련,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주 산소를 막 들이키면서 아주 마음껏 뛰는 거, 이런 기회가 많아야 돼요. 우리나라 학교들은 많이 뛰는 거를 안 하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하는 지적인 훈련만 많이 시키는데, 신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체 훈련은 바로 뇌의 발달을 촉진하고요. 그리고 아주 신체가 건강해야 우리가 사실은 뇌의 활동도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 훈련, 이 처리 속도,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는 바로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로 안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그래서 보면은 축구 교실도 보내고 여러 가지 하시는 거 있는데 좋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부모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돈이 안 들고도 얼마든지 부모님들이 시간만 내면 아이들 뛰게 하고, 그 다음에 마음껏 활동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처리 속도예요. 처리 속도가 바로 머리와 나의 그 신체적인 활동이 연결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머리에서 일어나는 그런 기억과, 그 다음에 정보 처리와, 그 다음에 내가 처리라는 것은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바깥으로 나와서 글을 쓴다거나 뭘 그린다거나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이게 바로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이 환경. 그래서 물리적인 환경, 그 다음에 심리적인 환경 두 가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은 바로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IQ의 요인 중에서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요인 세 가지. 첫째, 어휘력입니다. 어휘력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언어 이해력, 그 다음에 유창성,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처리 속도, 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속도에 관련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환경에 의한 거기 때문에 유전적인 것보다는 어머니들이 얼마든지 후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 이 똑똑한 아이들, 정말 우수한 아이들이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국가에서 정말 필요한 아이들이고, 차세대 미래 사회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늘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